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작은 조약돌이지만 이 조약돌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에 멀리 찾아 헤매는 수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장의 모든 이슈가 한쪽에 쏠리는 부분들은 바로 바이오 관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일도 양단 시간에서 말씀드렸을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이오 유럽,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ABL 바이오라든가 젠백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오 유럽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7일까지예요. 6일 날 마감하기 때문에 7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근 글로벌 파트너랑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미팅을 했다. 그래서 큐라클이 최근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다고 오늘 반대로 상승하는 부분 둔화됐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큐라클이 파트너들과 미팅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파트너들이 큐라클에 어떤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신규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큐라클 같은 경우는 안구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이 프랑스사에서 반환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약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과 질환 관련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특히 경쟁 기업이 큐라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개발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국 큐라클에는 도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바이오 유럽 행사를 봤을 때 큐라클은 파트너 미팅을 해서 시장에 부각받았던 그런 상태고 여기에 참석하는 회사들은 ABL 바이오라든가 젠백스라든가 신라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참석한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오늘 바이오 관련 섹터에서 오늘 상승률을 본다면 ABL 바이오라든가 젠백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역시도 바이오 섹터에서 시가 상승률 상위 기업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유럽에서 행사하는 세포 치료제라든가 자 이런 쪽들 그다음에 비만 치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올릭스 역시도 이것과 부합되는 기업이고 Y 바이오로직 역시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든가 신라젠, 유한양행, 한올바이오 역시도 바이오 유럽의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많고 많은 바이오 유럽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볼 거는 제일 1번으로 볼 거는 참석 기업들이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관련 파트너 미팅하는 큐라클 같은 건데 결국 오늘 시점에서 제일 크게 올라갔던 거는 참석 기업이에요. 그럼 반대로 요거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올릭스라든가 와이바이오로직이라든가 마이크로 디지털 이런 거 역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강조드렸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바이오의 가장 큰 이슈가 다가온다. 그게 뭐죠? 바로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항암학회는 자, 이 부분은 11월 12일까지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11월 11일까지라는 거죠. 면역 항암학회에서 초록을 발표한다. 이런 기업들은 뉴스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슈로 부각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 발표하는 ST큐브라든가 Y바이오로직. Y바이오로직은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두 개 다 겹치네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매드팩토, 에이비온, 루닛.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는 색깔이 빨갛고 지금 면역학과에서는 색깔이 노란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색깔 구별을 왜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색깔이 있는 걸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항암학회에서 보는 게 어떤 거냐면
면역 항암제라든가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들이 강화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면역 항암제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것들이 큐리언트, 제일 대장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그러다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 탄력이 크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또 한올바이오와 퓨처캠,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제넥신, 셀리드 이런 것들이 면역 항암 관련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는 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흰색보다는 노란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면역 항암학회를 주목해야 되느냐, 이 부분 한번 국내 면역 항암학회 관련 파이프라인 보유한 기업들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똑같아요. GI 이노베이션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큐라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개 기업들이 저게 작게 나와서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에서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굉장히 부각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GC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거 글씨가 작은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PD님한테서 글씨를 크게 드리는데, 이 10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주목해 보시면 된다. 특히 최근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앱클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GI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유상증조에 많이 빠졌는데 과거에 매드팩토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분의 1 토막 나인 상태죠. 큐리언트, 큐로셀도 마찬가지예요. 큐로셀 같은 경우도 카트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이거 역시도 신규 상장 후에 이제 보호에서 해줘.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감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파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의 지금 가치, 임상 테스트 가치들이 시장에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라든가 진행, 시험 진행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를 확대하는지를 한번 본다면, 면역 항암제 시장 성장률,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여러분들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450억 달러의 시장 규모였는데 2027년도에는 1,400억 달러로 약 200% 이상 급증한다는, 즉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가 넘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가치가 높게 부각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10개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파이프라인이 한 큐에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고 시장에서 황제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10개 파이프라인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이 기술 이전됐을 때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황제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주식이 뭐죠? 바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의 상승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지난 11월 8일이죠. 우리가 베테랑 하면서 장중에 26% 급락했어요. 2대 주주가 지분을 팔고 회사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52,400원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분봉 급락은 매수다, 매도다. 여러분들 다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매수라고 했죠. 그 시점이 52,400원에서 55,000원까지였어요. 26% 급락했을 때.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분봉 급락, 일봉도 마찬가지겠죠. 급락은 매수라고 했을 때 26%에서 7.2% 하락하면 65,500원인가요? 여기 마감했어요.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맞다 그때 그랬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머크의 SC제형 피하 주사제 플랫폼 기술 이전 이 발표가 나면서 알테오젠은 지난 11월 8일 대비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667%까지 급등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이전, 유효성을 갖고 이전했을 때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추세가 쭉 간다는 것.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매수하고 매집했던 주체들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8일 이평이 꺾이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40일 이평 부근에서는 우리가 다시 매수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역시도 40일 이평 부근에서는 밟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오늘 현재에서도 크게 상승을 했지만 추세상을 보더라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왜? 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테오젠 작년 11월 8일 이후로 6배가 급등했지만 이거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 역시도 지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식 우리 권정호 대표님이 이 주식에 완전히 매니아고 강추하시잖아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10개 기업을 항상 추적해야 된다. 시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때는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아무런 바이오, 지금 진단 키트냐, 뭐 지금 엠폭스냐, 그 다음에 럼스 피부병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그래서 10개 기업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바이오 유럽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바이오 유럽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미팅하는 것들이 결국에 큐라클이에요. 큐라클.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큐라클을 한번 보면 자, 큐라클을 보면 파이프라인 프랑스 기업에서 파이프라인 반환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5월 20일 12,000원대 있던 주식이 반환이 나오면서 6,0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경쟁사가 개발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 유럽 관련해서 직전 고점 여기서도 한번 움직였다 나왔지만 이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이 기술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자, 지금 보면 이거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큐라클 같은 건 대장으로 치고 가려면 결국에는 8,600을 보면 그렇죠. 5,800원, 5,800원을 얘는 지켜준다면
궁극적으로 7,390원 이 부분은 돌파할 수 있고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개파락해서 떨어졌을 때 이 개파락했던 부분 여기까지가 이 사이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라는 거죠. 그러면 큐라클 같은 경우도 글로벌 빅파마의 미팅에서 긍정적으로 한다면 결국에 12,000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슈가 7일까지이기 때문에 반등을 본다면 욕심을 낸다면 한번 9,000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미팅하는 기업이 큐라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자 ABL 바이오죠. 뭐 ABL 바이오는 바이오 유럽도 마찬가지고 면역 항암학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자, 저희 같은 경우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서 왔던 부분인데 오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자, 34,000원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 비중을 채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면역 항암학회에서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BL 바이오도 재밌었던 부분이 자, 오늘 같은 경우 쭉 갔다가 장 초반에 자, 9시 반 시점에서는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ABL 바이오가 푹 밀리는 9시 30분에 밀려서 마이너스가 나왔죠. 9시 39분에 34,350원까지도 빠졌어요. 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훅 돌아갔었죠. 그래서 34,000원이면 무조건 받는다. 34,600원 밑으로 무조건 담는다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 금투세 폐지 나오면서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ABL 바이오 역시도 바이오 유럽과 미국 그 면역 항암학회 이것과 같이 겹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보면 우리는 리가캠은 자, 우리 리가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얘는 우리가 공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역시도 똑같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리가캠 바이오는 14만 원 1차 목표가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4만 원. 자, 14만 원 목표가 보자고 했는데 13만 9,600원까지 갔다 밀렸어요. 그래서 14만 원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하면 리가캠 바이오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13만 3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이 사이는 우리는 다시 매수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이런 기대감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보면 신라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바이오 유럽의 파이프라인 이전이 있는 그런 맥락들이기 때문에 어제 조정은 잘 받았어요. 그러면 바이오 유럽 이슈가 있다면 이런 낙폭과대주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대장주 맥락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온다라는 거고 또 지금 보면 올릭스라든가 올릭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올릭스 32,7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21,000원이 깨졌어요. 21,000원 깨졌지만 올릭스 역시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나왔고 중요한 거는 돈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스터 발표하는 Y바이오로직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Y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바이오 유럽 일정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면역 항암학회에서 파이프라인 2개 발표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움직임이 기대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대부분 주가가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Y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1,8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이
결국에 14,190원 저는 이 부분을 가서 16,000원까지 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가총액은 3천억 내외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도 바이오 유럽 관련해서 포스터 발표하고 파이프라인 2개 발표하는 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바이오 유럽에 대한 행사도 우리 시간으로 7일 새벽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바이오 유럽보다 행사가 더 큰 부분이 뭐냐면 미국 면역 항암학회라는 거죠. 미국 면역 항암학회는 면역 항암 치료제는 2027년까지 1,4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면역 항암 중에서 여러분들 듣보잡인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파이프라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큐리언트예요. 큐리언트는 여러분들 1도 양단에서 우리가 매수했던 게 큐리언트 언제죠? 매수했던 날이 지난 10월 10일이었죠. 10월 10일. 자, 10월 10일이 아니죠. 10월 14일 월요일이었죠. 자, 이 주식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4,400원, 4,700원이면 우리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날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는 5,900원이 일단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4,400원, 4,700원 매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4,700원 이하로 매수했던 게 지난 10월 29일하고 10월 30일이었어요.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지면서 이거 역시도 빠지고 좋았는데, 큐리언트 역시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발표, 이 부분이 부각받을 수 있다. 지금 소형주 맥락이고, 그리고 이 고점보다 이런 것들도 역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우리가 5,900원을 돌파하면 우리가 최초 봤던 게 7,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Y바이오로직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한번 튀면 상승 탄력은 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알테오제는 봤으니까 이걸 보고요. 자,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퓨처캠이에요. 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1도 양단에서 이제 매매했던 그런 종목이죠. 퓨처캠 같은 경우도 10월 7일, 자, 이런 부분들은 움직입니다. 얘는 31,000원까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부분이 저희가 퓨처캠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였어요. 21일이었죠. 27,000원 미만에서 매수합니다. 이날이 제일 재밌었어요. 10월 23일이 임상 데이터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 장중 10%까지 7%까지 급등했다가 장중 10%까지 급락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임상 데이터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역시도 갔다가 밀리는 그런 국면이지만 퓨처캠 역시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발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드팩토가 과거 얘가 면역 항암 관련해서는 장중에는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11만 7천 유상 증자하기 전에 11만 7천 원까지 갔다 왔는데 계속 임상 데이터가 늦어지고 임상 취소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유상 증자까지 하면서 결국에 바닥권까지 왔다는, 5천 원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돌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미 고개를 들고 있는 쪽들을 보는 게 낫겠죠. 이런 거는 초록 발표하지만 버려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제넥신 역시도 지금 실적, 매출이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의 판권의 등록, 이 부분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거 역시도 낙폭 과대 맥락에서는 면역 항암 학회에서 파이프라인을
발표했을 때 이슈가 돼서 직전 거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 대장주를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오 유럽이라든가 미국 항암약효라든가 주도했던 기업들의 차트를 하나하나씩 봤을 때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는가 후발주자에 머물고 후발주자 반등 줄 것인가 여기는 지금 차트의 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위험을 안고서라도 대장을 잡아야 된다. 대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학회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보면 초록 발표하는 것들이 자, 얘 같은 경우는 ST큐브도 굉장히 그 끼가 굉장히 있는 상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권리락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숙제를 내드려 볼게요. 요거는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주가가 요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유상증자를 불러놨어요. 바로 2차 발행가 확정일, 그 다음에 청약일, 그 다음에 납입일. 이때까지는 올라갈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항암학회라든가 미국 면역 항암학회나 바이오 유럽이나 많은 것들을 봤을 때 두 가지 모두 겹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봤을 때 바로 그래서 Y바이오로직을 우리가 선정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슈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단일 이슈보다는 겹 이슈보다는 겹 이슈. 이슈가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럼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Y바이오로 기억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